안녕하세요. 집마라의 통통통 김미숙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라디오고요. 전주 방송에서는 폭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폭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날씨는 알다가도 모를 변화무쌍한 날씨네요. 현재 극심한 환경 문제로 인해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재난재해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국직선 집중호우는 지난 8일 당일 오전에 내린 강우량으로만 서울기상청 관측 115년 이래 최악의 폭우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비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모두 조속히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며 심심한 의료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마라 통통통을 통해 이야기할 내용은 이사철에 시작되어 주택 전세금 관련하여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주제를 바꾸어 이사철에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새집 증후군이란 집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한 벽지, 시멘트, 작반 등 건축 자재가 첨가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이 화학물질로 인해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건강 문제와 불쾌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꼭 새집이 아니더라도 도배를 새로 하는 등 집안을 개보수하거나 붙박이장처럼 부피가 큰 가구를 들여놓을 때도 새집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 대비는 필수. 새집 증후군은 두통, 눈과 코의 자극, 기침,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며 여기에 현기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다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별다른 조치 없이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여러 화학물질이 오랜 시간 노출된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심하게는 암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집 증후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새집 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베이크아웃이 있습니다. 베이크아웃은 건물의 실내 온도를 높여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 닫기. 두 번째, 이불장, 옷장 등 모든 수납 가구의 문과 서랍장을 열기. 세 번째, 표면 보호를 위한 골판지, 합판 등의 보양지를 제거하고. 네 번째, 보일러 등 난방 시스템을 이용하여 35도에서 40도 등의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4단계로는 8시간에서 10시간 유지 후 모든 문과 창을 열어 2시간 이상 환기시킵니다. 위 단계를 5회 이상 실시하는 것입니다. 베이크아웃을 실시할 때는 가급적이면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출입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이 좋으며 베이크아웃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 전까지 모든 창문을 열어두어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할 때는 유리창문이 아니라 반드시 현관문까지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가스 때문인데요. 지면보다 높은 유리창으로는 가벼운 유해가스만 배출되므로 현관문을 열어 지면에 있는 무거운 유해가스도 배출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새집에 입주한 후에는 가급적 방바닥에서 잠을 자지 않아야 무거운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만큼 위험한 헌집 증후군. 그런데 사실 새집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지은 지 오래된 헌집에도 새집 못지않게 유해 성분이 많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곰팡이나 세균들이 주된 위험인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새집 증후군에 빗대어 병든집 증후군 또는 헌집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헌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습기찬 벽지와 그 안에 곰팡이, 배수관에서 새어나오는 각종 유해가스,
그리고 새집 증후군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습기에 의한 곰팡이는 실내 온도가 섭씨 20도에서 30도, 습도는 60% 이상일 때 가장 활발히 증식하는데요. 이러한 환경은 고온다습한 여름, 장마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조성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사용하는 난방과 가습기를 비롯해 건물이 단열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결로, 현상이나 누수로 인해서 말이죠. 이렇게 모든 계절에 조성 가능한 축축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곰팡이는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 메스꺼움과 피로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피부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곰팡이가 번식할 때 공기 중에 퍼지는 포자가 우리 몸에 흡입되면 각종 기관지염이나 알레르기가 일어나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하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곰팡이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여름과 겨울에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집안의 햇빛을 자주 쐬줘야 합니다. 또한 결로가 자주 발생한다면 단열재,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곰팡이 외에도 오래된 집에 배수관에서는 메탄가스나 암모니아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배수관을 교체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때 배수구의 뚜껑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집, 마음으로 이사부터 하지 마시고 이사 전에 베이크아웃 등의 새집 증후군 예방책을 실시해서 입주 후에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된 집으로 이사하거나 오래된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헌집 증후군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항상 주변을 잘 둘러보고 알게 모르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이든 헌집이든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새집 증후군, 헌집 증후군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 놀이 중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새집 줄래 헌집 줄게 하던 손등에 흙을 쌓고 정성을 들이며 단돌이하고 흙이 아물어짐에 다독였던 놀이, 노래가 끝나면 손을 살짝 빼 부서지지 않게 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던 놀이가 생각나네요. 이러하든 어떠한 집이든 손길과 정성의 마음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곳을 살기 위해 좋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실은 이번 심화학습을 마치면 진해 역사 안에도 새 단장을 한다고 하네요. 진해 마을 라디오 임시 거처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우린 진해 마을 라디오는 임시 거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갈 곳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소통과 공감의 공간 우리들의 작은 진해 마을 라디오의 보금자리가 확정되어 마음의 안식을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진해 마을 라디오가 벌써 2기 단원들을 수료를 마칠 시간이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사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덕분에 진해 마을 라디오란 프로그램에서 참여하고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전파의 공간. 한 사람이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듯 진해 마을 라디오의 참여 중 인원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구민들의 희노애락, 우리 역사 등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공간이 하루빨리 확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방 같은 진해 마을 라디오가 되도록 기원해 봅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주세요. 응원해주실 거죠? 벌써부터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다음 소식은 좀 더 알차고 미소가 입가에 번지는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마라의 통통통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